안녕하세요. 원픽장인입니다. 12월 31일 2024년의 마지막이고요. 2024년 마지막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에는 더 큰 부를 이루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식 잡설은요. 2025년 주도 섹터 세 번째입니다. 자율주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은 어차피 그 일론 머스크로 인해서 전기차를 자율주행차로 넘기는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이적 주식 잡설에서 다뤘습니다. 이게 말장난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냐 폴더폰이냐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냐 이런 형태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스마트폰 형태로 바뀌는 새로운 산업 주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5년에 주도 섹터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규 발매되는 신규 제품으로 나오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신규 자동차에 자율주행이라는 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보편화될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시기가 오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를 우리가 처음에 그 발매되고 이 전기차를 우리가 구매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폭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기차에는 2차 전지가 장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체가 폭등을 했듯이 지금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발매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주죠. 부품주나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아마 폭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5년에 어떤 주도 섹터로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2024년 말부터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이 사람들 눈에 보이고 거기에 들어갔던 시스템이 눈에 익을 때쯤 되면 이제 모든 전 차량이 깔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도 섹터로서 우리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던 잡설은 주식 추천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자율주행차가 언제부터 개념이 생겼나를 보면 좋겠죠. 그리고 역사를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1920년에서 30년대입니다. 자율주행 개념이 처음 등장했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라는 아이디어가 소개됐습니다. 광고에서. 그리고 50년대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무선 신호를 이용한 가이드웨이 개념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일본 츠쿠바 대학교에서 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용한 최초의 자율주행 연구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잡서를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막 신기술이다 막 떠벌리는 기술은 이미 있었던 기술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울 만한 그런 기술들은 이미 과거에 개발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를 시기와 어떤 적절성, 그죠? 시기와 어떤 적절성에 의해서 다시 재부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갔던 업체들은 대부분 망하죠, 1차적으로. 그리고 요 기술은 남아서 그다음에 시기와 적절성에 따라서 부흥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트럼프의 그 대대적인 배팅을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지급이 시적절한 시기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많이 오래된 시간 전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개념들은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에서 90년대 보시면 80년대에는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첫 자율주행차 시연이 있었고요. 그다음 86년도에는 라이다와 비전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라이다와 비전 기술은 지금 자율주행차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라이다와 비전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1986년부터 이미 사용을 했죠. 그리고 1994년에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술이나 어떤 그 하드웨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거를 어느 시기에 다시 끌고 오느냐의 문제였죠. 끌고 오는 시기가 이번 시기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2004년에는 첫 번째 자율주행차 챌린지 대회를 개최를 할 정도로 했고요. 근데 이때는 대부분 차량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여기 보시면은 자율주행 기술을 큰 도약을 가져온 CMU의 스탠리가 우승했다고 나오네요.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일단 2009년에 다시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에 웨이모로 발전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웨이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0년대입니다. 2010년대로 넘으면서 테슬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을 발표하고요. 2016년에는 우버가 자율주행 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웨이모, 아까 구글에서 시작된 웨이모가 애리조나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20년대입니다. 21년도에 테슬라가 FSD 베타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GM 크루즈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 상업 서비스를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다양한 기업에서 레벨 4에서 레벨 5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이제 기술 개발 중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먼저 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선점을 지금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독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그럼 그 독식했을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빨리 따라가서 2등주라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쟁도 엄청 치열할 겁니다.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는 레벨 4에서 레벨 5로 전환을 준비 중에 있고요. 언제 또 깜짝해서 레벨 5가 완성됐다고 발표할 수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테슬라의 신차 발매하는 걸로 봐서는 5하고는 아직 좀 멀거든요. 근데 그걸 봐서는 이제 언풀이 먼저 시작된 것 같은데 여튼 이게 레벨 5가 완전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의 일부 기술들이 먼저 선보이겠죠. 선보일 거고 이 기술들이 선보임에 따라서 해당 부품들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을 하는 부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이다라든가 뭐 카메라라든가 뭐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모든 차량에 다 탑재가 될 거고 그 차량에 탑재되면서 이런 업체들의 급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의 레벨을 한번 봐야 되죠. 4에서 오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레벨 0은 비자동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경고만 하는 거죠. 뭐 지금도 모든 차들에 많이 있죠. 충돌 경고나 차선 이탈 경고 이런 정도. 그다음에 레벨 1이 운전자 지원입니다. 이것도 모든 차들에 거의 많아요.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차선 유지 보조 이런 거 많죠. 그리고 레벨 2가 부분 자동화입니다. 부분 자동화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 자동화입니다. 예를 들어 차선을 유지시키면서 속도 조절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죠. 운전자가 필요시 이건 또 운전자가 즉시 제어해야 되는 거고요. 레벨 3은 조건부 자동화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모든 주행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서는 개입해야 되고요. 지금이 한 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가. 그래서 레벨 4가 고도 자동화입니다. 특정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어야 되고요.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야 됩니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지금 테슬라에서 자율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계속 어쨌든 시범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지금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이 요 정도죠. 지금 현재가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타는 차량들은 요 세 번 레벨 3 정도에 위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 레벨 4 정도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추구하는 건 레벨 5죠. 완전 자동화. 모든 환경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주행이 가능하고 운전대와 페달이 이때는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액세서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액세서리 형태로 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나의 노력 없이.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가 완전 자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폴더블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그렇죠. 완전한 다른 차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전기차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 자율주행이라는 완전한 새로운 섹터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2025년에 화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도 섹터로서 한번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 자율주행, 죄송합니다. 목이 막혀서. 자율주행을 위한 주요 기술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건 센서 기술입니다. 우리는 투자자의 목적에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라이다라고 주변 환경에 3D 맵을 생성할 수 있고요. 레이더는 속도와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카메라는 당연히 도로 교시판, 차선 물체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초음파 센서는 근거물 장애물 탐지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기술을 어차피 어떤 부품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이런 부품을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각자의 부품 장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업체들이 먼저 튀어오를 거라는 거죠. 물론 완성차 업체에서 수혜를 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어차피 그 상승률이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옛날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듯이 이런 업체들이 폭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에는 이런 기술이 중요하죠. 인공지능, 고정밀 지도, V2X 통신, 제어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우리한테는 생소하긴 하지만 지금은 상대 운전자와 교류를 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그 교통 법규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 신뢰를 갖고 움직이는데, 이제 차량이 자율로 움직이는 거니까 차량끼리 서로 신호를 받고 서로 신호를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일단 강조가 될 건데, 요거는 좀 먼 얘기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저 부분만 따로 띄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그러면 얘들이 레벨에 따라서 어떤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지가 되느냐는 거죠. 레벨 0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적인 차량들이에요. 이제 많이 있죠. 지금 현재 많이 보이는 차.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있는 거. 레벨 1 같은 경우는 현대 i30이나 혼다 CR-V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겠구나 알 수 있겠죠.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 보세요. 채널 레벨 2는 고급 주행 보조 시스템 ADAS 요거 부분이 테슬라 오토파일럿입니다. 그리고 레벨 3이 혼다 레전드입니다. 일부 도로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정밀 지도라든가 AI 기반 제어가 되는 거죠. 레벨 4 같은 경우가 웨이모에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완전 자율 택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하고 있는 완전 자율 택시.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V2X 통신이라든가 완전 자율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테슬라에서 이제 우리 자율주행차로 출시할 거야라고 계속 언플하고 있는 요 부분이죠. 언제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들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이 정도 감이구나 감은 오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용화 기술은 보시면은 대부분 자율주행차는 아까 보셨다시피 레벨 2, 3에 있죠. 그리고 4는 이제 일부 지역 웨이모가 이제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차를 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구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범 운영 중인 거죠. 그래서 이 시범 운영이 완전히 안전하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죠? 이 이후에 레벨 5에 이제 부분이 들어올 텐데, 레벨 5는 일단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적 윤리적 문제도 있고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지금부터 다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에 배팅을 했던 거고, 그 배팅이 성공하면서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부분이 된 거죠. 그럼 레벨 5로 가기 위한 과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과제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확하냐. 지금의 어쨌든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뭐 중과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명확히 돼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기계 결함으로 인했을 때 어떻게 될죠. 뭐 이런 부분들이 돼야 사람들이 그걸 신뢰하고 그 부분들에서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 과제나 사회 수용성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이 법적 과제가 어쨌든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머스크의 배팅이 어떻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요 보시면은 이제 스케줄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뭐 처음에 1억 3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널드 트럼프한테 기부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당시에는 뭐 완전하게 뭐 1등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배팅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머스크를 정부 효율화부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달이죠, 이게. 약칭으로 도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도지코인 뭐 대장이죠. 어쨌든 뭐 재미로 얘기한 겁니다. 11월 5일 트럼프의 대선 확정이 확정되면서 머스크와 협력이 더욱 주목받았고요. 11월 13일 트럼프는 머스크와 요 비벨 라마스 와미를 정부 효율화의 공동수장으로 공식 지명했죠. 그래서 관료주의 해체와 규제 철폐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11월 18일이죠. 11월 18일 날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교통부의 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나왔죠. 이제 보시면 이렇게 11월 14일 날 트럼프 머스크를 정부 효율화부 도지 수장에 임명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게 얘가 어쨌든 얘한테 많은 기부금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배팅이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화 기구를 맡아서 재정적 자 감축, 규제 절폐 추진 요망하고요. 전기차 보조금 축소, 미중 무역 전쟁 가능성 이렇게 있는데 뭐 어쨌든 트럼프 업은 막강 머스크 자율주행. 제목 그대로입니다. 트럼프를 얻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죠.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 거고, 그러니까 마케팅에도 규제고 배팅에도 규제이기 때문에 해낼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블룸버그에서 트럼프 팀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임라인입니다. 또 러스크가 배팅을 하고 그 배팅에 의해서 어떻게 규제가 바뀌고 나면서 이제 지금 레벨 4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에서 봤듯이 레벨 4에 있던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5로 갈 수 있는 법적 규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철폐하고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 요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제품으로 인식되는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아주 부를 이루겠죠. 엄청난 부를 이루겠죠. 이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블룸버그는 18일 정권 인수팀 인사들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틀을 교통부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주 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바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테슬라의 이제 새로운 신차 출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접목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접목된 기술의 뭐 요소를 실현시킬 수 있는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그 기타 뭐 다른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저가형 전기차 모델 Q를 먼저 출시할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1월 달에 나올 걸로 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세액 공제금 약 3만 불 이하로. 근데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전기차 어쨌든 자율주행차라기보다는 그냥 기존 전기차 모델을 좀 싸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기존 업체들을 좀 흔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얘가 그냥 단순히 자율주행차랑 마케팅을 해버리고 오히려 더 이쪽으로 공격적으로 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거를 완전 자율주행차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대신에 그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어떤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시험을 하겠죠. 기술들을 시험할 건데 이 기술들을 어떤 기술들이 들어갈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를 제외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저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옵션 형태로 몇 개를 듣겠죠.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가 3만 달러대 전기차 모델 Q 출시고 2025년 상반기 요 모델입니다. 3만 달러 이하로 되는 거기 때문에 차량이 기존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신기술을 넣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옵션의 형태로 들어갈 겁니다. 옵션의 형태로. 근데 옵션의 형태로 들어갔을 때 어떤 옵션이 들어가느냐 이건 이제 살펴봐야죠. 좀 이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주니퍼입니다. 모델 Y라고 불리는 주니퍼죠. 부분 변경 모델 출시를 하는데 2025년 1분기고요. 이것도 중국과 유럽에서 합니다. 7인승 옵션을 포함한 부분 변경 모델로 디자인 기능이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이 차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에 나온다고 나왔죠. 7인승 출시고 이 부분에서도 또한 어떠한 기능이 포함될 것인지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해입함에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 제공 중인 FSD 기능을 유럽과 중국 시장에도 확대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규제 당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모델이 결정이 될 겁니다. 모델이 결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델을 어떤 모델을 측정하고 하려면 미국 내에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계적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국 규제 승인에 따라서 그 모델의 출시를 맞추겠다는 얘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보시면 2025년 상반기부터 유럽하고 중국에서 FSD 기능 판매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 정부에 어떤 압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차피 트럼프의 힘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 형태의 자율주행을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올지 어떤 모델에 접목해서 어떻게 내올지를 그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완전 자율주행의 로드맵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번 차세대 전기차 생산 계획입니다. 25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고요. 당연히 텍사스 공장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을 상당시킬 걸로 예상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모델의 시초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이 전까지 어떠한 기술들을 일반 차들한테 상용화 시켜보고 그 상용화된 부분들을 이용해서 아주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신차로 출시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느냐. 요게 중요하겠죠. 요거를 해내겠다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어쨌든 그 당선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이 어차피 그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이 모델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이고요. 모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쁘죠? 이쁘게 잘 나왔네요. 사이버캡 로보택시 출시 계획인데요. 이건 2024년 10월부터 프로토타입이 공개됐고요. 상용화 목표 시기는 2026년 말입니다. 이건 이미 뭐 해가지고 운행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사이버캡의 프로토타입 공개했고 2026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버캡이죠. 요 모델이고요. 뭐 현재 뭐 운행을 하고 있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2025년 중 텍사스에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2026년 말 양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모델 아까 보셨던 첫 번째 모델 Q에 우리가 예상되는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테슬라 비전 기반의 ADAS 요 기술이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가 차선 유지 보조. 그다음에 옵션 형태의 FSD 기능이 지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현재 뭐 차들에 다 있는 거고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차선 변경이라든가 자율주차 기능 요 부분은 이제 초보적인 거죠. 그죠? 자율주행에 있어서 초보적인 거. 그죠? 요 부분이 초보적인 부분. 자율주행에 있어서 자율주행차의 기초죠, 기초. 지금도 뭐 이런 자율주차 기능 같은 경우는 일부 차량에 탑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여기 그 모델 Q라는 저렴한 저가형 모델에 탑재를 함으로 있어 이제 모든 차량이 이제 기본 탑재가 될 수 있는 형태를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겠죠. 저가에도 전 모델이 있다면 당연히 고가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요거에 대한 이제 부품을 생산한다거나 요거 관련 제주들 같은 경우는 요 부분 때문에 어쨌든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다음 모델 Y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델 Y에는 풀 셀프 드라이브 FSD 기능이죠. 요 기능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옵션이 아니라 상용화로 장착될 걸로 보이고 정밀 내비게이션 주행이라든가 신호등 및 교차로에서 완전 정지 및 재가속, 자동 차선 변경, 고속도로 진입, 출구, 자동 처리되는 요 기술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만약 옵션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시기가 좀 늦어진다고 보고 여기 상용화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기본 모델로 장착됐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어쨌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게 그 차량에 장착이 되면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2025년 말에 출시를 하는 얘들 목표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이게 상용화냐 옵션이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이버캡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죠. 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모드고요. 특정 도심, 지역 및 고속도로에서 상용 완전 자율주행이고요. 차량 간 통신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 인프라와의 상호작용 이 부분들이 들어간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 이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추가 기술 요소로는 최신형 라이다와 센서 통합하는 거고요. 초정 및 고정 및 지도 기반 내비게이션, 실시간 경로 최적화 및 군집 주행 요것도 추가 기술 요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완전 자율주행 바로 전 단계입니다. 바로 전 단계에 요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슈퍼컴퓨터가 지원하는 테슬라도죠. 요 부분이 뭐 네트워크 학습 능력이라든가 고도화된 객체 인식 및 경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프로 주차장에서 차량이 사용자를 정확히 찾아오는 고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버튼 하나면 차량이 알아서 내 앞으로 오고 그다음 날 태우고 알아서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또 버튼 하나로 알아서 주차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액세서리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 V2X 통신 기술 요거는 차량관 요 부분인데 요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띄어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관련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 모델에 적용될 공통 기술이에요. 테슬라 비전 2.0은 뭐 당연히 들어갈 거겠죠. 그래서 라이다 기술 현재도 라이다 기술 자체를 다 포함해서 어쨌든 그 요소를 다 집어넣지도 못하지만 그것조차도 넘어서는 그러니까 라이다 자체를 대체해서 카메라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실시간 학습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 부분이죠.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기능, 지속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FSD 기능의 배포, 안정성 개선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을 요약하면 모델 Q는 저가형 모델로 FSD를 옵션으로 넣을 가능성이 높고요. 모델 Y는 최신 FSD 기능이 포함되고 고급 ADAS 기술을 강화할 걸로 보이고요. 사이버캡 로보택시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5 전이죠. 바로 전에. 그 다음 차세대 플랫폼 차량은 테슬라 비전과 V2X 통신 기반의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차의 이제 본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이제 초기 모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새로운 어쨌든 제품으로 인식이 되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시장을 견인할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만약에 어떠한 그 소비가 있어야 어쨌든 그 소비가 일어나야 어쨌든 경제가 부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모든 사람들의 소비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섹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 큰 시장에 선점 물론 테슬라가 합니다. 하지만 요 후발주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가 가능하게 만드는 부품주 같은 경우 부품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주식시장에 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5년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부품주들하고 한번 연관해서 한번 보기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신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SOS랩이에요. SOS랩은 라이다 기술을 어쨌든 개발하고 있는 거고 현재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차들에 장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나 내용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 구간이라든가 요 구간 매수를 했다면 좋지만 못한 경우는 지금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눌림이 나온다거나 어떤 모습이 보일 때 적극적으로 한번 가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어차피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수혜를 입는 종목이라 그러면 여기 공간을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로는 얘가 1등이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종목마다 뭐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당연히 레이더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요 과정을 운직하는 과정을 지금 돌파한 상태죠. 돌파한 상태고 요렇다 보니까 월봉에서 보면 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뚫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2차 전지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전기차가 도입한 초반기와 같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품들은 당연히 계속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 차량이. 그래서 어차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기에 투자자들이 붙으면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퓨런티어 이 부분은 얘는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SOS랩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어찌됐든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면 퓨런티어는 이거를 운영하고 장착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SOS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는 필수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자리가 본인이 원하시고 괜찮고 눌림이 괜찮은 자리에 들어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 번씩 해보실 수 있겠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i3 시스템하고 넥스트 칩, 모트렉스까지 이렇게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SOS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3개 정도로. 그래서 요거를 뭐 아무 때나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셨을 때 이제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확률이 들어왔고 눌림이 괜찮다. 이럴 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 뭐 한돈만 펜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하겠죠. 물론 일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OS랩 같은 경우 이미 여기서도 타이밍이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는데 이미 여기서 뭐 추격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든 안 가든 떠나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 부분들에서 제가 어차피 방송을 이때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하는 중에 또 어떠한 기회가 오겠죠. 그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잡설 2024년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25년 꼭 큰 부자 되시고요. 자율주행이라는 개념도 한번 주도 섹터로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